등기부는 깨끗했는데 내 전 재산 3억이 다 날아갔어. 말도 안 돼. 등기부만 믿지 마세요. 국세 완납 증명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전세금을 지킵니다. 국가가 내 전세금을 안 지켜준다고. 세금이 전세금보다 무조건 앞서는 무서운 진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다시 의심하라. 단 한 번의 안심이 평생의 후회를 부른다. 여러분, 이 명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맹목적인 믿음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오늘은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한 사연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한 평범한 시민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단 하루 만에 잃어버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세요? 라고 되묻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어떠시겠어요? 등기부등본은 분명 깨끗했습니다. 근저당권도 영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요. 심지어 공인중개사까지도 이 집은 문제없다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잔금을 치른 바로 다음 날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주인 명의로 국세 체납 10억 원이 압류되었다는 충격적인 통보였어요. 여러분의 전세금 3억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과연 박준영 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55세의 박준영 씨는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어요. 여기에 평생 모은 저축 1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3억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전셋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강서구에 있는 깔끔한 33평형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시세는 6억 원인데 전세금이 딱 절반인 3억 원이었죠. 박준영 씨는 시세의 절반이니까 이 정도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었어요. 박준영 씨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권은 영원. 가압류도 압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나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비는 이 집 정말 깨끗하네요. 문제 없습니다. 라며 박준영 씨를 안심시켰어요. 박준영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심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잔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와 함께할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잔금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박준영 씨는 은행에서 현금 2억 7천만 원을 찾아 집주인에게 건네고 곧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는 이제 이 집이 내 집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 2023년 9월 16일 집주인 명의로 국세청에서 무려 10억 원의 압류가 들어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대체 이 집에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박준영 씨는 너무나 놀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등기부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공인중개사 B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박준영 씨는 급하게 세무사를 찾아갔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주인은 박준영 씨가 잔금을 치르기 이전부터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려 3년 동안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요. 그렇다면 왜 등기부등본에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여기에는 국세 체납의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은 등기부등본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결정을 내린 후 이 정보를 등기소에 등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보통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박준영 씨의 경우를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9월 15일 잔금일에는 등기부가 깨끗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9월 16일에 국세청 압류가 등재되었던 거죠. 하지만 체납 자체는 3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등기부만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체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세는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박준영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국세 10억 원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준영 씨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국세의 강력한 우선권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박준영 씨의 3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박준영 씨가 전세로 들어갔던 그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세 10억 원이 먼저 변제되고 나니 남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박준영 씨의 전세금 3억 원은 배당금으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는 빈 통장을 들고 망연자실한 채 절규했습니다. 박준영 평생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퇴직금도 저축도 전부요. 이제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죠? 등기부 깨끗하다고 했는데, 중개사도 괜찮다고 했는데, 누굴 믿어야 하나요? 박준영 씨는 지금도 그때의 빚을 갚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비극이 박준영 씨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무려 5천 건이 넘었습니다.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2조 원에 달했고요. 그중 80%가 박준영 씨처럼 등기부는 깨끗했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고 안심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막을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절대 잊지 마세요. 바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박준영 씨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배우셨을 거예요. 이 완납증명서야말로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키는 진짜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완납증명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님, 계약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좀 떼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집주인이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명의로 발급받으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주인이 귀찮아할 경우 여러분이 대신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서 써주세요. 제가 대신 떼올게요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면 여러분이 직접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발급받은 완납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국세 체납액이 0원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지방세 체납액도 0원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발급일이 계약일 기준 일주일 이내로 최근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이상하다면 절대로 계약을 진행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중개사가 집주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굳이 완납증명서까지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묻곤 합니다. 대답은 네, 무조건 받으세요입니다. 집계약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만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완납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그 집은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숨길 게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5분도 안 걸리는 서류 발급을 거부한다면 100% 의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을 완벽하게 지켜줄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이 3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반드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박준영 씨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 3가지는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입니다. 1단계 전입신고입니다. 잔금을 치른 당일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10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라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나 여기 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하지만 전입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단계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를 마치면 같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세요. 수수료는 단 600원입니다. 확정일자가 뭐냐고요? 이 날짜에 전세계약을 확실히 했다는 법적 증거입니다.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가 올라가서 여러분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하지만 여기서 99%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박준영 씨처럼 국세 체납에 밀려 전세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3단계 전세권 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켜줄 진짜 안전장치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 집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박아두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전세권 설정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집주인 신분증 사본, 세입자 본인 신분증, 그리고 등기부등본이에요. 비용은 대략 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50만 원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50만 원이 여러분의 3억 원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돈이 비싼가요, 싼가요? 확정일자만 있을 때는 국세 체납이 있으면 배당을 못 받고 후순위 근저당이 생기면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까지 했을 때는 국세보다 먼저 설정했다면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등기부에 명시되어 집주인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하지만 전세권 설정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동의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한다면 그 집은 절대로 계약하지 마세요. 숨길 게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놓칠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숨겨진 팁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분의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추가로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체크 하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 이력입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현재 시점의 체납 여부만 보여줍니다. 과거에 체납했던 이력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체납 이력 조회도 같이 해보세요. 과거에도 계속 체납했던 집주인이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체크 둘, 집값 대비 전세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6억인데 전세금이 5억 5천만 원이라면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보통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은 집값의 70% 이하예요. 6억짜리 집이라면 전세 4억 2천만 원까지가 안정권이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면 집주인이 소위 갭 투자를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체크 셋, 이전 세입자 확인입니다. 가능하면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중개사에게 이전 세입자 연락처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만약 이전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거나 늦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집주인은 위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 넷, 집주인을 직접 만나세요. 꼭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세요. 중개사만 통해서 계약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불성실하거나 말을 얼버무리거나 질문에 짜증을 낸다면 그 집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만 보낸다면 우선 의심하세요. 계약을 급하게 서두르라고 압박한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사가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하고 중요한 서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지금 바로 저장해 두세요. 계약 전, 일주일 전,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집주인에게 받아서 체납액 영원, 발급일 최신을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집주인의 과거 체납 이력까지 조회해 보세요. 전세 비율이 집값의 70% 이하인지 계산하고 가능하다면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집주인을 직접 만나서 면담하며 신뢰도를 평가하세요. 계약 당일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동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계약금, 지급 후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잔금일 가장 중요. 오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완납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즉시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 신청을 일주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입주 후 일주일 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서 전세권이 등재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달 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혹시 압류나 근저당이 새로 생기지는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귀찮아도 꼭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비용이 과연 비싼 것일까요? 이거 다 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완납증명서는 무료고요. 전입신고도 무료, 확정일자는 600원입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약 50만 원, 법무사 상담비가 1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총 비용은 약 61만 600원 정도가 들어요. 61만 원으로 3억 원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비용이 과연 비쌀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것은 정말 싼 보험입니다. 다시 박준영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박준영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50만 원만 더 썼어도 전세권 설정만 했어도 제 3억 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 완납증명서만 받았어도 애초에 그 집과 계약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때 귀찮다고 넘어갔을까요? 저는 평생 이 일을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귀찮습니다. 알아요. 서류 떼러 주민센터 가야 하고 법무사도 찾아가야 하고 하지만 이거 안 하면 박준영 씨처럼 됩니다. 전세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행동하세요. 혹시 전세 계약 예정이시라면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세요. 계약 일주일 전에 다시 보고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실천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전세 알아보는 분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가 3억 원을 날리는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실전 정보만을 다룹니다. 지금 전세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런 위험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의심하라. 그리고 다시 의심하라. 한 번의 안심이 평생의 후회를 부른다. 우리가 얻은 깊은 깨우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등기부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더해 전세권 설정까지 필수 3세트라는 것을요. 단 61만 원으로 3억 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전세 사기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좋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